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정적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정적 홈페이지는 기존의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그런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일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와는 약간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이론적으로 좀 알아본 후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요즘은 SNS가 대세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소식들을 전달받는데 굳이 홈페이지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홈페이지와 SNS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SNS를 살펴본다면 SNS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SNS에 글을 올리면 그것의 확산 속도가 무척이나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이럴을 탔을 때 또 파급 효과,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SNS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찾아오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글을 썼을 때 내가 그 글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글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SNS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보질 않는다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겠죠. 반면에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히스토리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형태로, 순서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SNS는 내가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이전에 어디서 봤더라, 언제 봤더라, 그것을 찾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보면서 찾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한 자리에 있지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자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홈페이지와 이 SNS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됐을 때 저희는 상당히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올리고 그것을 SNS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 SNS에는 그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달아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며 체계적으로 뭔가를 학습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 컴퓨터에 웹 브라우저, 크롬이라든가 사파리 또는 엣지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주소창에 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쳤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쳤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그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홈페이지는 어느 서버의 컴퓨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컴퓨터에는 그 주소가 있는데 그 컴퓨터 주소는 이런 것처럼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examp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저희가 직접 바로 갈 수가 없고, 이 주소를, 이 숫자로 된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도메인과 IP 주소에 매칭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DNS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러서 이 실제 그 IP 주소를 제공을 받고 그 주소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방문한 요청, 그 요청을 받고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면 그 정보들이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저희의 컴퓨터에 웹 브라우저에서 그 코드를 따라서 그림과 글씨 이런 것들을, 디자인들, 레이아웃을 구성하여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웹서버에서도 동적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적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손쉽게 얘기를 하자면 동적 홈페이지는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라고 하는 카운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면
그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연락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 웹 프로그래밍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짜장면 한 그릇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서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쪽 홈페이지고요. 반면에 정적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푸드코트처럼 음식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고 전시해 놓고 내가 가서 원하는 거를 바로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이 바로 이런 정적인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 컨텐츠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그 웹사이트에 도메인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디에다가 그 집을 홈페이지를 세울 것인가를 찾아서 호스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또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 자료들이나 계획들을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도메인과 호스팅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어떤 제작 방식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홈페이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웹빌더입니다. 윅스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 사이트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편집하듯이 그냥 손쉽게 편집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사이트고요. 또 여기에서는 스퀘어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음식점의 그런 메뉴 오더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쉬운 그런 이 서비스고요. 반면에 비용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달 구독료 체제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종속성, 이런 것들이 이 웹빌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처럼 그 CMS라고 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조금만 공부하면 나름 준수한 그런 이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팅을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초 베이스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것이 좀 약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해킹에 대한 위험이 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적 사이트고요. 정적 사이트는 휴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초기에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어떤 환경을 직접 내가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있지만, 반면에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비용과 또 매우 빠르고 해킹에 그런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 비슷하게 나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쉽죠. 이미 다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고 나는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요. 가입도 무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꾸미고자 하는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셔서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오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스퀘어스페이스라든가 이런 데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CMS, 워드프레스나 그리고 정적 홈페이지, 이 2가지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동쪽 홈페이지와 정쪽 홈페이지 설명을 이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동쪽 홈페이지는 일단 웹서버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웹서버에서 요청을 받은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웹으로 접속을 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내가 수정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 실시간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로그인이라든가 댓글, 뭐 이런 검색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자료의 양이 많아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한 시스템입니다. 반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플러그인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그 보안의 취약점을 많이 발생을 시키곤 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정적인 홈페이지는 심플하게 웹서버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웹서버 안에 이미 마크다운이나 이런 것들로 그 파일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요청하자마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아까 동쪽 홈페이지의 약점이었던 해킹의 위험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반면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올리고 또 빌드하는 데까지 시간이 뭐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이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동쪽 홈페이지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조차도 이 정쪽 홈페이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쪽 홈페이지, 그 중에서 휴고라고 하는 그런 이 정쪽 홈페이지 생성기를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휴고 정적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먼저 설계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고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Node.js라고 하는 그런 환경, 또 작업을 하다 보면 파이썬이나 이런 환경들도 좀 필요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환경이 갖춰진 위에 휴고라고 하는 그 정적 홈페이지 생성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테마를 입혀서 홈페이지를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는 내 로컬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것을 온라인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GitHub를 사용을 할 겁니다. GitHub는 쉽게 얘기해서 자재 보관소, 그리고 백업, 그리고 어떤 변경된 히스토리들을 저장하는 보관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고로, 자재 창고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는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로컬에 이런 환경과 휴고, 그리고 휴고 템플릿을 직접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GitHub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GitHub 계정이 필요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cloudplaye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 서비스를 또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휴고라고 하는 서비스는 마크다운 형태의 문서를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고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 구글의 고 언어, 고 랭귀지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이 프로그램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휴고는 쉽게 얘기해서 코어 핵심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테마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gohugo.io 거기에 테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한 275개 정도의 그런 이 테마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고요. 이것 외에도 그런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고라고 하는 정적 홈페이지 생성기를 설치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테마를 다운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보니까 지금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이 정적 홈페이지를 완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먼저 제미나이 잼스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 자료를 위한 인터뷰어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소규모 업체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일반 범용 홈페이지를 위한 그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를 잼스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잼스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만들기를 원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범용 홈페이지 인터뷰어는 아무거나 일단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수련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여기에서 먼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특별히 그 질문에 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 제미나이 잼스와 함께 그 번호로 어떤 답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써 나가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잼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립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률이 보이면서 100%까지 자료가 다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해 나가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여기 100%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그 자료가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자료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에이전트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 홈페이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클로드 코드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챗GPT 코덱스를 사용하시면 좀 더 좋겠지만, 만약에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의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하시면 에이전트 기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리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그것을 깃허브에 올리면서 계속해서 버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배포된 그런 홈페이지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이전트와 함께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배워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취감도 또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중에 나왔던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깃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메모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뭐가 잘못됐으면 그 이전 이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해보고 싶은데 기존 코드를 수정하다가 잘못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브랜치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따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작동을 하면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이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깃허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깃의 보관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파일들을 여기에 그 온라인에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직접 홈페이지 서비스도 할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료로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1기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자료를 보관만 하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실제 빌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는데, 또 이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서비스가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여러 브랜치들이 있어서 저희의 그 자료들을 올리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브랜치에 그 자료들이 공유가 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브랜치에 있는 곳에 있는 자료들을 내려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SEO, AEO, GEO, 즉 구글 서치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뛸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AI가 주로 검색을 하는데 AI의 검색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작성한 내용들이 답변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템플릿을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템플릿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그런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getdesign.md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이미 유명한 그런 사이트들의 그 디자인 컨셉들을 정리해 놓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그런 디자인 소스들을 가져다가 저희의 홈페이지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홀마크라고 하는 것과 테이스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AI를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문서를 만들 때 그 슬롭이라고 하는데, 너무 AI틱스러운 AI들만의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어서 평범한 그런 AI가 만든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쉽게 생각하면 아주 짧게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다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약간의 문턱은 좀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 나면 바이브 코딩에 대한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리파지토리를, GitHub의 리파지토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소스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운받아서 저희 것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가지게 될 테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